통증이 하라는 대로 해요. 안 아프면 하고 아프면 안 하고. 그건 통증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. 여러분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이 통증의 관리자가 되셔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내가 약속한 것은 해내겠다. 내가 통증을 내가 조절해 보겠다. 네,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면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. 저는 지금 학교 옥상에 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또 이렇게 서울의 풍경, 겨울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별로 궁금하진 않으시죠? 네, 그래요.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통증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, 즉 통증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유해수용기성 통증, 신경병증성 통증, 그리고 중추민감화성 통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면서 중추민감화성 통증을 다루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영상 하나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오늘 바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또 오늘 또 수업도 있고 또 다양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네, 잠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자, 중추민감화성 통증 뭐라고 했죠? 네, 신체적으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통증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. 네, 외출도 좀 하기 힘들고요.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죠.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그 정도로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아팠다가 또 좀 이제 이겨내고 또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아플 수 있죠. 이렇게 통증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됩니다. 아플 때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. 자, 이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만성 통증일 경우에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운동, 뭐 다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? 그리고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. 글쎄요,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뭐 지금 아픈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. 나는 원래 건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뭐 한 2주 정도 혹은 한 달 이내 정도의 아픔이 있어요. 그래서 혹시 들어오셨다면 뭐 이 영상이 그렇게 그분들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픈 지가 한 3개월 이상 됐어요. 3개월이 뭐야? 지금 1년이 넘어가요.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글쎄, 그렇게 만성 통증이신 분들은 이제 자꾸 이제 아프니까 이거저거 찾아보고 이 운동이 좋다, 저 운동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,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더 좋은 운동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. 사실은 모든 운동이 이분들께는 다 도움이 됩니다. 뭐 요가, 필라테스, 아니면은 뭐 헬스, 아니면 수영, 아니면은 뭐 태극권, 아니면은 그냥 걷기라도 다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뭐든 하시라,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마음 가운데 어떤 운동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,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원함이 있죠. 그러면 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간단하죠. 네, 어떤 특정한 운동이 더 뛰어나고 혹은 어떤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 만성 통증 환자들한테는 특히 없다고 봐요. 특히 이 중추민감화성 통증 환자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이제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부터거든요.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어떤 운동을 하시던 간에 그걸 정하셨으면 이 방법을 따르셔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일단은 우리가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,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죠? 걷기입니다. 걷기 운동부터 일단 한번 해보죠. 자, 그러면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? 어떤 분들은 뭐 1시간, 어떤 분들은 2시간,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30분, 어떤 분들은 뭐 15분도 힘든 분도 계세요. 제가 만난 분들은 한 30분 정도 걸으면 이제 통증이 좀 심하고 그래서 걷기를 굉장히 하고 싶지만 또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장보기도 어렵죠, 그런 분들은. 자,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냐? 여러분, 일단은 시작은 뭐든 좋습니다. 선생님 저 5분밖에 못 걷겠는데요. 그러면 그 5분을 걸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시작은 뭐든 상관없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, 뭔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쉽게 우리가 뭐 내가 5분밖에 못 걷겠다. 그러면 5분을 걸으시면 돼요, 하루에. 너무 작지 않습니까? 괜찮아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시작은 그렇게 하시자는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조금씩 늘려가는 건데요. 뭐 이번 주에 5분을 걸었으면 다음 주는 뭐 10분을 걷겠다. 뭐 그 다음 주는 15분을 걷겠다. 뭐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. 아니, 선생님 어느 세월에 그러면 1시간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? 네, 일단 따라오세요. 그렇게 한번 걸어 보시고,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약속한 거 있죠?
내가 오늘 5분을 걸을 거야 라고 했으면 그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. 매일같이. 만약에 내일 좀 훨씬 더 아파요. 통증이 많이 심해졌어요. 또 생각하겠죠. 어제 내가 걸어서 그런가 안 걷다가.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약속한 5분은 걸으셔야 됩니다. 이게 룰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지만 이거를 매일같이 하시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일어나도 꼭 하시는 겁니다. 내가 아프던 아프지 않던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.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못하세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통증이 만성화되신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. 실제로.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.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죠. 뭐 치료받아도 그때뿐이죠. 많이 이렇게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해요. 너 운동 좀 해. 너 운동하면 좋아질 것 같아.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운동을 시작해요. 뭐 헬스를 끊는다든지 필라테스를 간다든지 해요. 그러면 사실 움직이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. 움직일 때 더 아플 수도 있고. 근데 그걸 용기 내서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뭐 하루 이틀 3일 혹은 일주일 2주일 하다가 갑자기 아픈 순간이 찾아와요. 그럼 그 아픈 순간에 이분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. 그러면서 안 해요. 하기가 두렵죠.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빠집니다. 그리고 조금 살만 하잖아요. 그리고 다시 가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아픔을 경험해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운동을 시작했다가 좀 살만하면 하다가 아프면 스탑해버리고, 또 시간 지나서 또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다가 또 아프면 스탑해버리고, 이 사이클을 계속 가거든요. 이거를 고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는데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최소한은 유지를 하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5분이다. 그럼 5분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. 그 다음 주에 내가 10분을 목표로 했어요.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. 그 다음 주에 내가 30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30분을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. 후퇴하지 마세요. 후퇴하는 순간 다시 그걸 시작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뭔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,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직면입니다. 내가 그 불안한 상황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견뎌내보는 거예요. 그걸 그렇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뭐 2시간을 버텨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.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, 여러분이 약속한 그 최소한을 유지는 하셔야 됩니다. 아예 누워있지 않기를 바래요. 그래서 어떤 고비가 와요.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비 옵니다. 통증이, 만성통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. 주기가 있거든요. 좀 살만하다가 다시 아파요. 또 살만하다가 다시 아파요. 자, 그럴 때, 다시 아플 때 뭔가를 자꾸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? 여러분 자꾸만 통증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. 통증이 하라는 대로 해요. 안 아프면 하고, 아프면 안 하고. 그건 통증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. 여러분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이 통증의 관리자가 되셔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내가 약속한 것은 해내겠다. 내가 통증을 내가 조절해 보겠다.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아요.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그게 잘 되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힘든 분도 계세요.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지금 혹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시나요? 여기 바로 옆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어요. 해화동에.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시로 이렇게 앰뷸런스가 많이 울립니다. 여러분, 여기 안 오시려면 하셔야 돼요. 하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? 네, 그 마음 있을 거예요.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하다가 디스크 터지면 어떡하죠? 네, 그 마음 있을 거예요. 네, 그 마음 가지고 해보십시오. 만성통증이라면 괜찮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조금 제가 강하게 도전해드린 영상입니다.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왔어요. 날씨도 뭐 좋고, 오늘 같은 날 걷기 딱 좋잖아요. 제가 걸음걸이로 얘기했지만 이게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. 뭐 헬스도 될 수도 있고, 헬스 뭐 저항운동, 뭐 이렇게 아령 몇 킬로 드는 거,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.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이 하기로 했으면 하나의 운동을 정하시고 그 운동을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하겠죠. 그리고 괜찮거든요.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짧게라도 시작하셨으면 그거를 유지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실 때 다시 후퇴하진 않겠다.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. 내가 이걸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다, 이런 걸 느끼시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